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레오캠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보여줬던 그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을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리핑이라는 저희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영상을 따로 받고 계신가요? 좀 궁금한데요. 받고 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안에는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 내일 시장을 대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레오캠바이오 기술 이전, 기술 성과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2019년이죠. 2009년부터 쭉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총액 같은 경우는 4조가 이미 넘기는 했죠. 4조가 넘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임상 결과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많고 이제 임상으로 진입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레오캠바이오가 꾸준히 기술 수출 성과를 도출하면서 누적 규모가 계약 규모가 4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레오캠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던 항체 약물 복합체 ADC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의 기술의 경쟁력과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 접근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레오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ADC 플랫폼을 활용해서 총 9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플랫폼 3건이랑 물질 4건, 기술 이전 옵션이 붙은 계약이 2건, 그래서 9건 기술 계약 규모는 총 4조 1000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반환된 폐섬유증 치료제 계약과 비공개된 계약 규모를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이것까지 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눈길을 끄는 부분이요, 레오캠바이오의 전체 기술 이전의 계약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조 정도가 올 한 해 올렸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만큼 ADC 플랫폼 기술이 기반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17일 날에도 진행이 됐고요. 1조 2천억 정도의 기술이었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서도 익스다 테라퓨틱스와 4,963억 정도 규모의 맺었던 기술 이전 계약을 올해 6월 9,200억까지 늘어나는 것도 한번 거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레오캠바이오의 ADC 플랫폼 보유에 따른 기술 이전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ADC 기술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레오캠바이오의 ADC 플랫폼 경쟁력이 입증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가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뚝심에 있는 그 R&D 투자 덕분이다 라고 하거든요. 실제 이 회사가 최근 9년 가운데 16년과 19년 정도를 제외하고 매년 연구 개발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 19년까지 3년을 제외하고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구 개발비로 지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었다라고 하면 다 연구 개발비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이전을 발생해서 수익을 연구 개발비로 재투자하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기술 수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갖고 있죠. 레오캠바이오는 지난해 기술 이전에 따라서 매출이 311억 정도 발생하자 연구 개발비로 561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지난 19년도에 176억보다 218% 정도나 많은 연구 개발비를 늘렸다라는 거거든요. 레오캠바이오는 기술 수출에 발생하는 수익을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 또 다른 기술 이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세대 ADC 원천 기술 컨주얼 1세대는 1세대 ADC와 기술과는 달리 링커가 부착될 수 있는 부위를 활용해서 특정 부위에만 톡신을 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순도 높은
단일 물질 생산이 가능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 효과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순환이라는 것은 요 기술 이전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요걸로 투자했는데 그 이후로 얘가 다시 요거에 대해서 나왔고 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17년, 18년, 19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그 기술 이전을 받아갖고 갔던 제약 회사가 임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17년도에 했던 뭐 기술 이전에 대해서 뭐 19년도에 임상을 했다. 그리고 18년도에 거에는 2000년도에 임상을 하고 19년도에는 2001년에 임상을 하고 2000년도에 나왔던 요 네 가지는 2022년도에 임상을 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나왔던 것은 2023년도에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임상이라는 부분이 뭐 1년, 2년 만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상을 하고 임상 일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이 ADC 플랫폼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레벨업, 가치가 상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구에서도 요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레벨업을 할 거고, 2021년에서도 나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레벨업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회사의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마일스톤 등이 꾸준하게 또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그래서 시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마일스톤도 꾸준하게 매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레오케엠 바이오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비를 대폭 늘려도 괜찮죠. 예,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뭐 연구 개발비 계약을 했을 때 물론 이게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지만 금액이 뭐 100억, 200억 이런 식이 아니라 몇천억,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성장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던 임상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결과 발표가 나올 때마다 레벨업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고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회사가 성장을 할 거고, 그 가치가 성장을 하면은 뭐가 주식이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좀 연속적으로 가지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레오캠 바이오 쪽에서 그냥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임상 1상을 진행한 이후로 기술 이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1000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2000억에서 3000, 4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출 폭이라든지 이 금액이 더 성장할 수 있다. 만약에 임상까지 진행을 해서 기술 이전을 했을 경우, 이런 흐름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은 레오캠 바이오는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우리가 이제 뭐 생각했던 이 박스권이었고, 여기서 계약 기술 이전이 1조 2천억 정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그렇게 강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하락하는 모습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또는 전환시키기 위한 커다란 뭐 의미를 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옆으로 눕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하는 기운을 우상향을 하기 위한 역할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뭐 1개월이 아직 남았거든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 기술 계약 이전이 또 한 번 나온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다시 한번 레벨업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요, 허브 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세요.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 이 허브 리핑 안에는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 충분히 시장을 대비하거나 오늘 왜 이렇게 흔들렸지를 알 수 있을 때, 공부하고 싶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됐던 영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요거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